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자신의 환경과 여건 중에 결혼 및 자녀 계획, 그리고 제도의 이해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삼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본청약을 개시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모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분상제 단지들이 연거푸 공개되는데 기본적인 청약 자격조차 헷갈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군요.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복잡한 제도에 깨알 같은 글씨의 공고문은 읽어보기도 눈이 아프고요. 분양사무소는 폭주하는 전화 문의로 연결도 잘 안 되는 상황에 여기저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풍문은 많아서 계속 의심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채널의 댓글 문의 중에 가장 많은 것 위주로, 그리고 놓치기 쉬운 포인트 몇 가지를 추려서 확실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복 청약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청약 신청의 원칙은 세대당 1명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2 이상 신청 시 둘 다 부적격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결혼 및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부부에게 청약 메리트가 부여되었습니다. 변경된 청약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청약할 때와 특별공급 자격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부부가 중복해서 당첨 시 기존에는 둘 다 부적격이었는데 먼저 신청분은 적격으로 바뀌었고, 부부 통장 가입 점수도 기존에는 본인 통장만 인정이 되었는데 배우자 통장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이 있으면 본인도 신청할 수 없었지만 배우자 이력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공분양 부부 합산 소득도 연간 1억 2천만 원에서 약 1억 6천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다자녀 특공 기준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먼저 특공 자격자가 특공 신청 후에 일반에도 신청 가능하냐고 묻는 분 상당히 계셨는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거기에 플러스 부부가 추가로 신청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했을 경우도 특별공급, 일반공급,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라 국토부에서 아예 표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에서 부부가 동시 청약한 경우 선 신청분은 유효, 후 신청분은 무효입니다. 규제지역에서 중복 청약 시에도 마찬가지로 선 신청분만 유효합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내 재당첨 제한이 있는 단지와 중복해서 청약했을 때는 비규제지역의 당첨만 적격이고 규제지역 당첨은 부적격입니다. 기타 비규제지역끼리 또는 비규제지역에 재당첨 제한이 없는 단지는 둘 다 적격이기 때문에 둘 다 계약 또는 선택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끼리 중복 청약했을 경우를 알아봤고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중복 청약했을 경우도 살펴봅시다. 먼저 민영특별공급과 국민주택을 동시에 청약한 경우 선 신청분은 유효, 후 신청분은 무효입니다. 규제지역에서 중복 청약 시에도 마찬가지로 선 신청분만 유효합니다. 규제지역 간 중복 및 민영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내 재당첨 제한이 있는 국민주택 단지와 부부 중복 청약 시에도 선 신청분만 유효합니다. 기타 민영 규제지역, 일반 공급과 비규제지역, 재당첨 제한이 없는
국민주택과 중복시, 민영주택만 적격이고 비규제지역 재당첨 제한이 없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중복청약시 모두 적격입니다. 그럼 공공주택끼리 부부 중복 청약했을 경우를 국토부에 문의했었는데요. 별도로 자료로 배포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표로 설명은 못하겠는데 대략 공공주택은 대부분 재당첨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선신청분 유효, 후 신청분 무효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자, 그럼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어떨까요? 자격과 중복 청약 기준일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 꽤 있었습니다. 청약에 대한 자격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기 때문에 무주택 여부, 통장 금액, 자산 기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입니다. 신청일 전에 팔거나 저축금액 추가 납입한다고 해서 자격이 갖춰지지는 않는다는 점 명확히 이해하고요. 공고일 전까지는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복 청약 가능 여부는 공고일이나 청약 신청일과 상관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가 또는 다른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각각 중복해서 청약을 할 수 있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청약하면 둘 다 부적격 당첨이 됩니다. 지난 부천 대장지구는 공고일은 같아도 4개 블럭의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면 모든 블럭에 같은 사람이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고한 리버센 SK 뷰 롯데캐슬과 고덕 강동 대성 베르일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같은 듯 다른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헷갈리기 쉬운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민간과 공공 분양의 차이를 이해하기 전에 지난 25년 3월 말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청약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신혼 및 출산 가구의 분양주택 청약 요건에 변경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 물량 중 50%를 신생아 우선 공급에 배분합니다. 신생아가 없으신 우선 공급 대상자분들은 날벼락 같은 조치인데 반해 신생아가 있으신 분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민영 분양의 신혼 특공의 배정 비율과 신생아 우선 비율이 당초 18%에서 23%로 늘어났고 배정 물량 중에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당초 20%에서 35%로 15%포인트 확대되었습니다. 분양주택의 청약 요건 중에는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출산 특례로 기존에 한 차례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추가 한 번 더 특공 신청 기회를 부여받고요. 신혼특공 자격이 기존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했는데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기만 하면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소득 기준도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에서 맞벌이 기준 최대 2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이런 정책 트렌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차이 중 헷갈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부터 알아봅시다. 자격을 보면 민간 분양은 혼인 7년 이내에 신혼부부로서 예비 신혼부부나 한부모는 자격이 안 되지만 공공분양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보유한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도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민간 분양은 소득 구분, 순위, 지역, 자녀수 많은 자,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별하고요. 공공 분양은 우선 공급 70%를 순위, 해당 지역, 가점,
추첨, 기타 지역, 가점, 추첨, 일반 공급 20% 물량을 순위, 해당 지역, 추첨, 기타 지역, 추첨, 나머지 자녀 10% 물량을 해당 지역, 추첨, 기타 지역, 추첨의 순으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를 보면 소득이나 순위 등이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 같은 단계 지역에서 민간은 자녀 수, 공공은 가점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민간 5단계와 공공 분양의 일반 추첨분 30%는 추첨으로 결정이 되지만 대체로 인기 단지의 경우 민간은 자녀 수는 적어도 2명 이상, 공공은 가점 기준으로 12점 이상이 되어야 당첨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민간은 자녀 유무로 1, 2순위를 구분하고 공공은 자녀가 없거나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로 구분되어 추첨 단계에서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알아봅시다. 자격을 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라는 점은 같지만 민간 분양은 청약 1순위에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한데 반해 공공 분양은 청약 1순위에 선납금 포함 6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1인 가구는 청약 자격이 안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지만 이 포인트를 알지 못하는 분 간혹 계십니다. 당첨자 선정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민간 분양은 소득 및 신생아로 총 5개 단계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데 반해 공공 분양은 총 3개 단계로 소득 구분 및 지역별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립니다. 주목할 점은 민간 2단계 신청자 중에 당첨자는 3단계가 아닌 4단계 신청자와 경쟁한다는 점인데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추첨으로 구분을 했는데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의 일부를 신생아 우선과 신생아 일반으로 1, 2단계로 공급하다 보니 소득 기준 일반 단계인 신생아 일반이 3단계인 우선 공급 단계보다 앞서서 있기 때문에 2단계 신청자가 낙첨 시 3단계가 아닌 일반 단계인 4단계 신청자와 경쟁하게 됩니다. 공공 분양에서 보면 신특 가점이 낮은 분들 추첨으로 선정하는 생초에 신청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특 70%를 가점으로 선정하듯이 생초 70%도 소득 70% 이하의 우선 공급하기 때문에 소득 70% 이상인 분들은 추첨 확률은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의 차이도 알아봅시다. 민간 분양은 1순위 가점제, 추첨제로 배분되어 공급하고 공공 분양은 신생아 우선, 일반 공급, 추첨 공급 3단계로 구분해서 공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전용 면적의 크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율이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분양의 단계별 비율을 보면 50, 30, 20% 비율로 소수점 올림으로 앞 단계부터 배정하는데 이것도 앞서 신혼특공이나 생초특공처럼 우선 단계를 신생아 우선과 우선 공급으로 나누면서 신생아 우선은 1, 2순위가 모두 신청 가능한데 반해 우선 공급은 1순위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생아 우선의 2순위 신청자는 낙첨 시 2단계가 아닌 3단계 추첨 공급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서울에 인접한 공공주택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분양도 복잡하지만 공공 분양은 더 복잡한 청약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각자의 자격에 맞춰서 신청을 하되 최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모집 공고일 전 자격을 점검하시고 당첨자 발표일을 잘 확인하고 중복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더라도 부부 중복 청약을 잘 활용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로 관심도 많고 경쟁률도 높지만
민간 분양 제도와 헷갈리기 쉬운 신혼 특공, 생애 최초 특공 등의 자격을 잘 확인하셔서 당첨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은 없도록 미연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